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스마트카 PD 문종덕입니다. 국내 최고의 그 자율주행 전문가님들을 패널로 모시고 또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뭐 스마트카, 지금 자율주행하면 스마트카로 떠올리는데 스마트카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고 있는지 스마트카의 개요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 하면 사람들이 뭐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 정보통신 또 통신에 관련되신 분들은 뭐 커넥티드 카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뭐 지능형 자동차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카 자체가 기술이 융복합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 자동차 기술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들을 융복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일을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과 관련된 주행과 관련된 얘기만 막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외부와 연결성 쪽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마트카의 개념을 좀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우선 이렇게 정부에서 기술 개발할 때 관련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스마트카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거와 관련된 기술도 분류하고 기술 분류의 어떤 정의도 하고 이런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거는 지금 기존의 이제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다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이런 기술들을 잘 융합을 해서 안전한 차, 가장 안전한 차 그리고 또 차에 있는 탑승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로 구분을 하고 크게 기술을 그 안에 안전과 편의 이 두 개의 기술 내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현재 자동차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 센서들, 카메라, 레이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하고 이 센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도 활용합니다. 차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차에서 좀 먼 거리에 있는 거는 차에서부터의 정보 또는 인프라에부터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잘 융합을 해서 차가 안전하게 감으로써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안전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요. 편의는 우리가 차를 타면서 집에서 하던 컴퓨터로부터 또는 인터넷망으로부터 단절된 세계에 있게 됩니다. 차 타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차 안에서도 그런 단절을 없이 차 안에서도 외부와 끊김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일상과 연계된 정보들을 차 안에서 습득하고 외부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탑승자의 만족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편의 기술들은 차에서 운전자가 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이 편의 기술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기술이 발달해서 차가 운전자의 운전 부하가 저감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편의 기술도 발달되고 이렇게 두 가지 기술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전해 나갈 걸로 보이고요. 이 안전과 편의와 관련된 또 세부 기술들을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그 각 중분류, 소분류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첨부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돌아가셔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술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는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들은 뭐 오전에 우리 손은명 교수님이 워낙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에 대해서 키포인트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그냥 주변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 인식 방법으로는 뭐 차에 부착된 다양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도 활용하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통신 정보도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서 운전자한테 혹시 위험 상황이 되면 경고를 하다든가 필요시는 제어까지 하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은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과 관련됐다 하면은 차량에 에어백이라든가 안전벨트 이런 에어백 안전벨트가 도입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런 기술 위주로 있다가 우리 고급차에는 지금 뭐 장착되어 있는 차간 거리를 제어한다든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능동 안전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에 이르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종방향과 회방향을 동시에 제어해서 사고를 회피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를 목표에 두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잘 융합돼서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자율주행, 운전자의 운전부하가 급격히 저하되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차 안에서 외부의 정보를 듣기만 합니다. AVN을 통해서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이런 듣기만 하고 외부의 정보를 보기만 하다가 현대의 블루링크라든가 유보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뿐 아니라 차의 정보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령 뭐 블루링크 같은 경우는 차가 교통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신호를 그 119 신호를 판단해서 관제 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정보를 주어가지고 뭐 위험 상황이니까 119 긴급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이랑 연계해서 도어를 락한다든가 또는 시동을 건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텔레미터를 통해서 이제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과 연계한 다양한 펀한 일들, 정보와 펀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나면 점점 궁극적으로는 차 안에서도 집이나 사무실과 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또는 차 안에서도 뭐 움직이는 단순 이동 수단에서 움직이는 뭐 문화공단으로 발전할 걸로 보이고, 이런 기술들은 아까 지금 요 기술들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 앞에 운전자가 없고 뒤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여유롭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서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점점 전자되면서 예전에는 뭐 2005년도에 한 19% 정도 전자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에서 19% 정도 되는 것이 뭐 2020년도에는 한 50%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세계 시장도 뭐 급격히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자제어 장치들의 어떤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아까 스마트카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배 정도 2010년 대비 2019년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카 부품 중에서 아까 차간 거리 제어 장치라든가 차선 변경 지원 장치 이런 등 그 ADAS 시스템은 안전 규제, 유로 엔캡과 같은 그런 규제와 더불어 가지고 그 시장은 급격히 더 확장될 걸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뭘로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냥 차가 앉아서 집에서부터 뭐 차 부르면 오고, 옛날에 그 전격 제작 작전에 나오는 뭐 키트처럼 부르면 나와서 집에서부터 내가 목적지 부르면은 목적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마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도 상용화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 일부 어느 정도까지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혼자만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만 운전자의 조작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기술 요소로는 크게 뭐 위치 측정하는 거, 환경 인식, 경로 계획, 뭐 차량 제어가 있는데, 내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위치가 지금 도로 중에서도 뭐 어느 차선에 있는지, 또는 육교 위에 있는지 육교 밑에 있는지, 내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저렴한 방법으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사람 눈으로 인식하는 부분 이외에도 뭐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 등을 활용해서 차 주변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이런 상황에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신호등이 어떤지 이런 부분,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없지만 저 차 앞에 저 멀리 있는 차들이 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있든지, 커브길에서 어떤 차가 고장나 있든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종합 판단을 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게 맞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인가. 이 주행을 할 때도 운전자가 거부감을 안 느끼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그런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는 교통사고의 저감입니다. 뭐 국내에 교통사고로 2011년 기준으로 5,22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1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감이 없을 것 같은데 같은 해 그 일본 지진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3년에 한 번 일본 그 엄청난 지진과 같은 그런 재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매일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은 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의 이동성 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돼 있죠. 65세 인구가 7% 이상인. 올해 이제 2019년 되면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보이고 2020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에서도 제일 빨리 아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고령 사회에서 아무래도 시야도 좁고 운동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리고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은 뭐 근접주행이라든가 군집주행을 통해 가지고 도로 이송 능력이 급격히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보험의 주체 지금은 뭐 사고 나면 다 운전자가 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이 책임 소재가 차를 잘못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보를 제때 안 줘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험 책임 주체도 뭐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될 것 같고 뭐 사고에 대해 차가 교통 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뭐 벌칙금도 감소되고 교통사고가 안 나니까 뭐 응급실도 굉장히 규모가 축소될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운전에 대한 부담이 경과되기 때문에 뭐 탑승자를 상대로 또는 차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깥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고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미래 기술인가? 많은 데서 올 4월 달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미래 곧 다가올 현실이다 하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번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벤츠가 뭐 자율주행 차를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시에다가 기존의 차량 센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기존 차와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차를 타고 뒤에서 회장이 타고 내리면서 차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도 반영되기도 했죠. 국내에서도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미래를 바꿀 그 파괴적 혁신 기술 7대 기술 중에 하나로 하고 또 키스텝에서 뭐 스마트 에이징을 선도하는 유망 기술 중에도 하나로 선정되는 등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미래의 기술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꼽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에서도 뭐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조차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국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오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 정도 넘어가고. 근데 뭐 차들도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 다 같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관련 부품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는 주로 뭐 능동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자동 차선 지원
또는 뭐 발레 파킹 이렇게 단순 부품이나 기능 위주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능 자동차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 구축을 시작을 해서 2014년 내년 2월에 완공을 할 계획에 돼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그 F1 경기장에서 해서 우리 대학교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껏 뽐내고 또 훌륭한 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 체계 효율화 사업으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는 2010년부터 2년마다 뭐 경진대도 하고 있고, 국내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전문 개조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언맨드 솔루션이라든가 첨단차 이런 기업들은, 첨단차 같은 경우는 고려대 뭐 교수님 한민훈 교수님께서 은퇴하시고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첨단차 치면은 본인이 만든 차를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동영상도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시장 전망을 202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네비건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은 2020년에 처음 한 8,000대 정도, 아주 적은 양입니다. 를 시작해서 그때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연평균 85%로 급격히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5년쯤 되면은 9,540만 대. 뭐 전체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부터 여러 가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진국에서도 뭐 2020년에 처음 나올 부분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좀 불확실성이 덜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에 자동차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냐. 그렇게 정형화된 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데서의 어떤 기술 개발을 먼저 추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에서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조금 단계를 나눠 가지고 1단계에는 뭐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가 차선 변경, 차간 여지 거리 유지하는 거, 뭐 정션하고 연기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기술 개발을 좀 차분히 준비하고, 이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나면은 뭐 IC나 진출입도 하고 뭐 휴게소도 들어가서 주차도 하고 또 뭐 공사 구간이 있으면 미리 공사 구간도 피해가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그 고속도로 기술뿐만 아니라 뭐 시내 도로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해서 교통 신호라든가 사람 보행자 또는 뭐 이륜차 이런 등에 대한 인식까지도 다 시내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차와 관련돼서도 뭐 단순 평면에서 지정 주차만 자율주차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복합 뭐 2층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국가의 지금 모든 역량을 좀 모아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해서 이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역량, 어떤 이런 부분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학교, 연구소 또는 뭐 기업체도 뭐 자동차 전문 기업,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힘을 결집을 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어떤 사람 자율주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가 잘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느껴야 되고 또 법적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정리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자동차 기존의 산업들이 잘 수용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처도 산업부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관련돼서 어떤 차량과 외부와의 어떤 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 문제라든가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어떤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기는 새로운 여러 가지 IT 기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서 미래부에서 좀 힘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선스라든가 또 그게 끝나면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뭐 학교에서 막 하고 있지만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차를 세 대를 움직여 가지고 싣고 가서 사람 없는 데 테스트하고 오든지 아니면 좀 불법으로라도 그냥 몰래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될 것 같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또 소비자가 그걸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인프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를 깐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도로에 어떤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건 국가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